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경의중앙선. 그런데 말입니다. 열차가 겁나 안 옵니다. 일평균 승하차량 46만 8,227명, 2019년 승하차량 1억 7,090만 2,767명이 타는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은 서울을 동서로 가로지르며 경기도 5개 도시를 지나가는 중장거리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전국 도시철도 승하차량을 비교했을 때 당당하게 12위를 차지한 노선일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노선이죠. 출퇴근 시간 차내 혼잡도 순위도 비교해보면 경의중앙선 청량리에서 왕십리 구간은 전체 5위에 해당됩니다. 이는 지옥철로 불렸던 2호선과 9호선 열차보다 혼잡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경의선 구간인 화전에서 수색 구간 역시 혼잡도는 164%로 수도권 1호선 경인선 구간 급행열차보다 더 혼잡합니다. 물론 1, 2호선은 10칸이고 9호선은 6칸, 경의중앙선은 8칸이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열차 안에 사람들이 많이 탄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교외 지역 승객의 목적지가 대부분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에 닿기 전까지 승객 회전이 많이 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의선 구간의 경우 파주, 고양 시민들이 계속해서 열차를 타지만 내리는 사람은 드물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나 홍대 입구역쯤을 가야 드디어 열차 내부에 공간이 트입니다. 중앙선 구간의 양평, 남양주, 구리 시민들 역시 계속해서 열차를 타다가 적어도 상봉, 회기쯤은 와야 승객이 내립니다. 그러니 이 노선의 혼잡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사실, 열차가 잘 안 옵니다. 영화관 인기 상영작이 경의중앙선 배차보다 더 자주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열차가 겁나 안 옵니다. 악마에게 시공간을 왜곡당했다는 의심받는 경의중앙선. 대체 원인이 무엇일까요? 들어가기에 앞서 선로 용량이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말하면 철길 선로에 하루에 운행 가능한 열차 횟수, 얼마나 열차들이 운행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면 교차와 입체 교차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하면 열차가 진행 방향으로 가다가 오른쪽 선로로 넘어가려는 상황으로 가정할 때 삼거리 교차로 같은 선로 형태는 평면 교차로 보면 되고, 건설비가 싸지만 열차 운영에 난점이 생기고 고속도로 분기점처럼 고가나 지하를 통해 직진하는 선로를 간섭하지 않고 합류하는 형태는 입체교차이며, 건설비가 비싸지만 열차 운영에 여유가 생깁니다. 경의선과 중앙선은 본래 서로 다른 전철 노선이었습니다. 경의선은 문산부터 공덕, 서울역까지만 운행했고 공덕행 열차 배차 간격은 15분이지만 열차가 지연되는 일은 없었고 시간표에 쓰인 대로 열차가 잘 오는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수색역과 서울역 사이는 각종 기차들이 많이 다님에 따라 선로 용량의 포화가 있었으며, 이 수많은 기차 사이에 낀 서울역행 열차가 1시간에 한 대씩 오는 것을 두고 서울역행 증차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중앙선 구간은 과거 용산부터 성북, 경의선과 직결 전에는 용산부터 덕소, 용문까지 전철이 운행했고 청량리역부터 원주, 제천, 춘천 방향으로 가는 기차들이 자주 있었으며 청량리역과 왕우역에 평면교차 선로 시설이 있습니다. 열악한 선로 환경과 열차들이 많이 다니던 병목 구간인 청량리 망우 구간은 과거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선로를 복곡선으로 하는 것을 논의했고 2001년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실시했지만 타당성이 떨어져 복곡선화는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성북행 열차와 청량리 춘천을 잇던 경춘선 기차가 사라지고 경춘선은 상봉역에서 춘천을 오가는 전철로 대체됨에 따라 청량리 망우 구간에 선로 용량에 여유가 생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ITX 청춘 기차가 용산 청량리와 춘천 사이를 운행을 시작했고 2017년에는 강릉행 KTX까지 이 구간을 운행하며 다시 선로 용량이 늘게 됩니다. 2014년 12월 27일 두 노선이 직결됨에 따라 한강 이북 동서를 환승 없이 관통하는 노선이 되었고 연선 주민들에게 상당한 편의를 안김과 동시에 서름을 안겼습니다. 평소 배차 간격 15분이던 열차가 지연으로 더 안 오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원인은 크게 출퇴근 시간 승객 포화, 각종 열차와의 선로 공유로 인한 선로 용량 포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의중앙선은 서울을 동서로 관통하며 교외 지자체 5개를 지나며 교외 지역에는 신도시, 베드타운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경의중앙선은 이 지역들 을 서울로 가장 빠르게 이어주는 노선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아까 언급했듯이 이 구간의 혼잡도와 승하 차량이 높아서 사람들이 몰리는 일부역에서 승하차로 인한 정차 시간이 길어져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꼭 경의중앙선뿐만 아니라 다른 노선에도 해당되긴 하죠. 그리고 각종 열차와의 선로 공유와 선로 용량 포화를 보겠습니다. 열차 우선순위는 고속열차 KTX, 여객열차 기차 다음이 바로 지하철이기 때문에 경의중앙선 전동차는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2020년 하반기
대기 시간표와 왕복 운행을 기준으로 경의중앙선은 하루 91회를 운행합니다. 여기에 청량리부터 원주, 제천, 동해 방향으로 가는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열차들이 일 17회 운행하고 있으며 용산과 춘천으로 가는 ITX 청춘이 평일 18회 운행, 강릉과 동해를 오가는 KTX가 18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열차들 사이로 경의중앙선 열차를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배차 간격을 좁히기가 힘들어지고 상위 열차들을 추월할 수 없기 때문에 열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거기에 경춘선 일부 전동차가 망우에서 청량리를 오가는 열차 10회, 수인분당선 청량리와 왕십리 사이를 오가는 열차까지 9회 운행을 하게 되었고 왕십리 청량리 망우 구간 선로 용량은 한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관광열차와 화물열차들까지 운행하는 것을 감안하면 선로 두 가닥에 온갖 열차들이 난립하게 되니 우리가 타고 싶어하는 경의중앙선 열차는 자주 오지도 못하고 제 시간에 오지도 못하는 겁니다. 도로로 비유하면 왕복 2차선 도로에 자가용도 다니고 마을버스, 시내버스, 관광버스, 고속버스, 화물차들이 빽빽하게 다니는 상황이랑 비슷하겠죠? 그리하여 중앙선 구간에서 열차 지연이 생겨 이것이 경의선 구간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경의중앙선 전 구간의 연쇄 지연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의중앙선 연선 주민들은 이런 부조리를 맨날 참고 살아야 하냐? 그냥 여기 구간 운행하는 기차들 싹 다 운행 중지해버려라. 지자체나 운영사는 이런 상황을 방관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에 각종 차들이 다녀 길이 막힌다면 도로를 확장하듯 철도 역시 선로를 늘리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경의중앙선이 다니는 구간, 특히 중앙선 구간인 용산부터 망우 구간은 선로를 더 건설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빙고부터 응봉에 이르는 한강변을 따라가는 구간은 철도 옆에 강변북로와 서빙고로가 가로막고 있어 기존 선로 옆으로 추가 선로 공사가 매우 어려우며 청량역과 상봉, 망우역의 평면교차 선로 시설을 입체교차로 변경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열차들의 시간표를 조정한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 선로 용량 포화, 평면교차 문제로 효율적인 운행이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등급의 열차들의 시간표를 하나씩 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운영사 입장에서 KTX, ITX 청춘, 일반 여객열차, 지하철 중에 수익률이 높은 상위 등급 열차들을 챙기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경의중앙선을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최악의 운행 환경과 예산 문제에서 그나마 모든 열차들이 굴러는 가게 하는 여건이라도 조성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는 것이 경의중앙선 배차 간격과 지연 운행의 현실입니다. 이런 최악의 운행 환경 속에서도 그나마 개선되고 시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양시와 파주시는 열차 증차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경의선 구간은 문산부터 용산을 왕복하는 내량 열차가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이 열차가 그나마 배차 간격을 줄여주고 경의선 연선 주민들을 홍대, 공덕, 용산으로 수송하게 됩니다. 한수가 적어 사람들을 우겨넣으며 운행하는 열차지만 미약하게나마 개선하고 있는 사항이랄까요? 그리고 최근 청량리역에서는 열차 간 평면 교차를 줄이기 위해 승강장과 선로 구조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열차 지연 원인을 조금씩이라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병목 구간의 복선 선로를 복복선으로 확장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GTX B 노선이 서울역, 청량리, 망우 구간을 따라 지하 복선 전철 건설과 중앙선 구간 직결을 통해 경의중앙선 구간의 선로 용량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2001년 중앙선 복복선 예비 타당성 조사 당시 중앙선 복복선화를 무산시키지 않고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내다봤다라면 복복선화가 어렵다면 적어도 평면 교차를 입체 교차로 개선하여 장래를 대비했다면 이 답답한 선로 환경에 대한 불편함을 덜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당시 감사원의 철도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병목 구간인 청량리 망우 구간은 복복선 전철화를 추진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시켜 30년간 약 630억에서 693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고 하는데 여러모로 소름 돋는 예언 아닌 예언 같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의중앙선, 얼마나 열차가 안 왔던지 페이스북 페이지 중에는 이 노선을 타고 다니는 통학로의 한숨이라는 페이지가 있을 정도였고 연선 주민들의 공감을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기다림 끝에 열차가 와도 앉아서 갈 수 없으니 출근길이 고생길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닐 겁니다. OECD 주요국 출근 시간이 평균 28분인데 반해 한국의 출근 시간은 평균 58분이며 1시간 이상 통근 인구 역시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서울 통근 시간은 평균 84분, 현재 광역급행 철도 계획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먼 거리를 통근 통학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먼 이야기로 들릴 뿐입니다. 지금 당장은 경의중앙선의 배차 간격과 열차 지연이 줄지는 않겠지만 통근 통학하시는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덜 고생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